자, 12번 문제 볼게요. 혹시 사전식 배열이 뭔지 혹시 알고 있을까요? 사전식 배열, 만약에 우리가 문자를, 만약에 A, B, C만 있다면, 제일 먼저 오는, 그게 뭐죠? 사전을 찾았을 때? A, B, C예요. 세 개를 다 쓴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요? A, C, B, 그죠? 그 다음에요? B, A, C, 그죠? 그 다음에는요? B, C, A, 그죠? 그 다음 맨 앞에 C가 오는 거 C, A, B, 그죠? 그 다음에 CB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사전식 배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전을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사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하는 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B, D, E, C, A는 몇 번째 오는지를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맨 앞에 A가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맨 앞에 A가 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네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한 가지 중에 하나. 그죠? 그래가지고 24가지가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B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B, A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니까 6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 B, C 이렇게 있는 거 있겠죠. 그죠? 이것도 6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B, D, A하고 이렇게 있는 거 있겠죠. 그죠? 두 가지. 그죠? 그 다음에 B, D, A 말고, 그죠? C 이렇게 오는 거 있을 거고요. 그죠? 이것도 두 가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요. B, D, E. 그죠? A, C. 그 다음에 B, D, E, C,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30가지에 8가지니까 38가지. 그죠? 여기까지 40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죠? 얘는 그러면 41번째고, 그죠? 얘가 몇 번째예요? 42번째인 거 알겠어요? 이렇게 찾는 거를 우리가 사전식 배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몇 번째에 와요? 42번째에 온다. 그럼 108번째에 오는 문자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8번째에 오는 문자는 맨 앞에 A가 오는 거 일단은 24가지인 거 옆에 했죠. 그죠? 24가지. 맨 앞에 B가 오는 것도 당연히 몇 가지겠어요? 당연히 맨 앞에 C가 오는 것도, 음, 맨 앞에 D가 오는 것도, 음, 그러면 요것만 일단 다 더해주면은 96가지네요. 그죠? 96번째까지는 이미 맨 앞에 D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C 이렇게 A 오는 거. 그죠? C, A 오는 거. 아니, C란다. 미안합니다. EA. 그죠? 선생님이 잘못 생각했죠? EA. 이렇게 6가지.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96에다 6 더해주니까 여기까지가 102번째까지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E, B 하고요. 그죠? 지금 E, B 하면 이게 몇 번째가 오냐면 이게 6가지니까. 그죠? 108번째까지가 여기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108번째 오는 문자는 여기에 있는 거네요.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러면 이 B의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이 B하고, 그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D, 그죠? C, 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전식 배열이 구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사전을 잘 안 써서. 자, 13번 문제 볼게요. 자, 우리가 함수의 대응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1번 문제 요 기호를 우리말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A와 B가 다르면 A에 대한 함수값과 B에 대한 함수값이 어떻다? 다르다. 그죠? 다시 A와 B가 다르면 그죠? A에 관한 함수값과 B에 관한 함수값이 다르다. 다시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근데 같은 경우도 있죠, 물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말로 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우리 이런 함수 무슨 함수라고 그랬지? 그렇지. 요 1대1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기호만 보고 딱 알아야 돼요. 1대1 함수다, 이게. 그럼 우리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라는 게 1번 문제예요. 알겠죠? 1대1 함수라는 걸 말로 안 하고 기호를 표현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중에 하나? 2는요? 5가지. 3은요? 4는요? 이렇게 해서, 그죠? 6, 5, 30에다가 12 곱하니까 360까지인 거 알겠나요? 자, 2번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여기 보면요. B가 A보다 크면 B에 대한 함수값이 A에 대한 함수값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다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정의역이 크면 함수값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대응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의역이 몇 개 있어요? 4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치역을 몇 개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4개 뽑아야 되겠죠. 근데 정의역이 크면 함수값도 크다고 그랬으니까 4에 대한 함수값이 제일 크겠네요.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누구의 함수값이에요? 1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6개 중에서 여기 공역 6개 중에서 치역 4개를 한번 뽑아볼게요. 1, 3, 4, 6 이렇게 뽑아볼게요. 그럼 이 1은 누구에 대한 함수값일까요? 3은 누구에 대한 함수값일까요? 4는요? 6은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공역 6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자연스럽게 함수값은 배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할 건 뭐예요? 뽑아 놓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크기에 맞춰서 배열하는 건 컴퓨터가 해주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사람이 할 건 뽑아 놓는 거 경우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6C4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6C2하고 같죠? 15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이 될까요? 요게 조금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서 어려워하고요. 자, 14번 문제는 틀리라고 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6켤레면은 당연히 구두가 12짝이 있는 거죠. 그죠? 이 12짝 중에서 4짝을 택한대요. 근데 한 켤레만 짝이 맞는데요. 선생님이 이건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문자를 오른발, 소문자를 왼발 이렇게 놓을게요. 6켤레니까 B, B, C, C, D, D, E, E, F, F 이렇게 놓을게요. 신발 12짝을. 근데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되니까 4짝을 선택했을 때 선생님이 만약에 요 A, 요것만 짝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만. 그럼 이제 몇 짝을 더 골라요? 2짝을 더 골라야 되죠. 그죠? 근데 2짝을 다 골라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요거, 여기 몇 짝 중에, 10짝 중에, 그죠? 2짝을 더 골라야 되죠. 그죠? 얘는 이미 선택이 된 거니까, 그죠? 그러면 10짝 중에 2짝을 더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고르는 2짝이 짝이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짝이 맞는 경우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짝이 맞는 경우가 뭐예요?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는 거죠. 몇 가지예요? 이걸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짝이 안 맞는 2짝을 뽑는 거죠. 그죠? 그러면 10C는 19를 2, 1로 나눈 거니까 45에서, 그죠? 빼기 5를 뺀 거니까 몇 가지? 40.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할게요. 40까지인데, 이 40까지는 뭐예요? 짝이 맞는 게 A가 짝이 맞을 때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B가 짝이 맞을 수도 있고, C가 짝이 맞을 수도 있고, D가 맞을 수도 있고,
E가 맞을 수도 있고 F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6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곱하기 6 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40까지. 이해가 될까요?